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강남 좌파 또는 보수파리들, 유승민 같은 보수파리들이 또 저한테 극우라고 또 매도하겠죠. 그러나 저는 극우란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저에게 주는 저는 일종의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 참 망해가고 있는데,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또 그냥 넘어가고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낙연 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 비서관이라고 여러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이라는 나급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나급이니까 가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이 정부 고위직이죠. 별정직이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은 아닌 별정직이지만은 나급으로서 국가 최고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직인 거죠. 그런데 이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의 정현군이라는 자가 지금 임명돼 가지고 어제 국정감사장까지 나왔는데, 이 자가 말이죠, 그런 고위직에 있는 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차례 실형을 받아서 복역을 했고, 2차례. 한 번은 뭐냐면 1987년입니다. 전두환 정권 후반이죠. 막바지죠. 막바지에 이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이라고,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모인 소위 말해 그러면서 건국대를 점거하고 벌인 농성 사건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또 무슨 부산의 부림 사건처럼 민주화 운동인이 어쩌니 별별 미화를 다 했습니다만, 분명히 말하면 이것은 주사파 세력, 주사파 운동권 학생들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그러한 농성, 그러한 집회였던 거죠. 거기에 또 참여를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고, 또 1997년에는 이 친구가 여러 이적단체, 소위 말하는 좌익 시민단체, 정말 해괴망측한 그러한 좌익단체에 몸을 담아가지고 1997년에도 또 한 차례 실형을 받아서 복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웃기지도 않는 것이,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다, 천안함을 묻는다, 이러한 제목의 공동 저술까지도 한,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 강정기지,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도했고, 또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도 또 주도했던 참 골수 좌익입니다. 골수 좌익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참 제가 입에서 곧 뭐가 나옵니다만 제가 그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골수 좌익인
이런 자를 이번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실의 시민사회 비서관에 기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이 그 기용 사실, 임명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7월 30일이니까 8, 9, 10 한 2달 반 정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엊그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어제 국감장에서 이 양반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대한민국 언론 그 수많은 그 기자들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 대한민국 기자들은 기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당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 문비 어천가를 어떻게 하면 개발하는데 참 돋보일 수 있느냐. 문비 어천가를 어떻게 참 다른 차원에서 개발해서 내가 돋보일 수 있냐 하는 참 대한민국 언론의 암흑기입니다만 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찾아내서 어제 국감장에서 물어본 거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자리에서 답해야 됩니까? 대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학술적으로 쓴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고가겠다. 이게 무슨 학술입니까? 참 과거 같으면 용공서적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 덩어리를 모은 책을 학술서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자가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의 뭡니까? 시민사회 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386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전대엽 의장 아닙니까? 임수경을 북한에 보낸, 그래서 반미 투쟁, 주한미군 철수, 통일의 꽃 임수경을 북한에 보낸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문재인 공화국,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무총리실 비서관까지도 워낙 정말 좌파니까 그냥 슬그머니 넣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슬그머니 몰래, 참 이러고서 처음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그런데 뭐라 하느냐? 실수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실수입니까 그게? 만약에 실수라면은 정말 국무총리를 경질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게 어떻게 실수가 됩니까? 나급 별정직인데 가나다라 1급, 2급 엄청난 자리인데 어떻게 이것을 실수로 그 임명 사실을 빠뜨렸다 이겁니다.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러면 국감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들고 일어나야죠. 이 양반들 역시 보수파리, 수박보수, 입보수, 입만보수. 그런 투쟁은 해본 일이 없다가 그냥 좋은 집안에 좋은 처갓집에 만나가지고 오냐오냐 해서 참 보수네 어쩌네 해가지고 경상도에 태어나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걸 뒤엎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작사를 냈어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 문재인 씨도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다.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을 만들어가지고 ICBM을 발사하고 이러한 군사적 도발 때문에 최대 안보 위기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최대 안보 위기를 다루는 문재인 정권 세력이 과거에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했던 좌익 세력의 집합소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김정은이가 핵실험에 성공하고 ICBM 발사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하게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철학관, 정치관에 있어서 철저한 이론 무장이 되어 있는 정권이고 또한 이런 정권을 중심으로 똘똘 국민들이 뭉쳐 있다면 아무런 겁이 날 게 없습니다. 설령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전쟁 불사의 각오와 자세만 확고하다면 얼마든지 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정해보세요. 부정해보세요. 문재인 세력이 저한테 아니다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어떻게 과거 386 김일성주의자, 김일성 수령 동지라고 불렀던 그런 세력이 어떻게 정권을 운영하냐. 이 엄혹한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다룰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김정은의 핵도발 그것을 다루는 그 정권, 대한민국 정권이 좌익 세력의 집합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가 볼 땐 더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통탄할 문제. 어떻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그런 인간이.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북한을 2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그리고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당연히 FTA, 한미 FTA 반대했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국무총리실에서 최고급, 최고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됐느냐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위기냐, 대한민국에 왜 망조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김정은이의 핵폭탄 실험 성공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북한이 명실상부하게 참 핵보유국,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엄연한 팩트, 그러한 팩트 못지않게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황, 안보 위기를 다루는 세력이 바로 좌익 세력의 집합소가 됐다는 것.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위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어떻게 기용됐느냐? 언론이 보도하기에, 언론 보도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 미친 소 있어서, 미친 소. 문재인 청와대의 통일외교 안보 특보라는 그 문정인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대북 활동을 이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정인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조각 내고 있는, 산산조각 내고 있는 그 문정인의 한마디로 똘마니라는 거, 똘마니. 틀림없이 이자는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밀려가지고 아마 국무총리실 시민사회 비서관 자리로 아마 왔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들 보세요. 모조리 지방대학 학생회장, 그야말로 빵제비들. 참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모두가 빵제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행정부는 말할 거 없는 거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 김상권. 그의 행적을 보세요. 그건 완전한 그야말로 뼛속까지 좌익입니다. 자, 이런 소리를 하면 또 무슨 윤창중 극우다? 왜 빨갱이로 보느냐? 왜 종북몰이 하느냐? 왜 색깔론 하느냐? 참, 저는 20대, 30대, 40대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네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입니다. 당신네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윤창중이가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며칠 전에 1970년생이라고 하는 한강이라는 소설가 있죠. 자, 뉴욕타임스의 그 기고한 글에서 제목이 뭐냐?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작가라는, 소설가라는 한강이라는 그 여류 작가의 그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완전히 6.25 전쟁은 대리전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을 대리해서 치른 전쟁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대한 어떤 관점, 역사관, 공부를 한 사람이, 이게 마치 자기가 말이지 대한민국 국민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어떻게 6.25가 미국을 대리한, 대한민국이 미국을 대리해서 치른 전쟁입니까? 6.25 전쟁이야말로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의 지원과 협약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모택동, 중국 공산당의 참 지원을 받아서 치른 전쟁 아닙니까? 남침 전쟁 아니에요. 명백한 남침 전쟁인데 그 남침 전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 유엔군이 모두 들어온 전쟁 아닙니까? 당시에 유엔 가입한 국가가 83개국이었습니다. 그 83개국 중에서 63개국이 참여를 했어요. 이 한반도에 일어난 6.25 남침 전쟁을 막기 위해서 83개 유엔 회원국 중에 63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한 전쟁입니다. 여기 경기도 양평에 가면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만 가보세요. 한강씨. 한 번만 가고서 당신이 그런 글을 쓰란 말이야. 이 젊은이야. 1970년생이에요. 전쟁을 경험한 일도 없고 이 사람들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대한민국이 급속한 성장, 서울올림픽 그리고 국민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때 잘못 배운 그러한 썩어빠진 사상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6.25 남친 전쟁이 뭐? 대리전이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적화될 일보 직전에 중공군의 수십만 그 침공을 막은 그 지평리 전투, 한강시 지평리 전투를 알고는 있습니까? 알고나 계시오? 그 지평리 전투 기념관에 한 번만 가보세요. 이게 대리전이었는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전투였는지 말이죠. 뭘 알고나 얘기할까요? 알고나.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자의 글을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 생각이 청와대 생각과 같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겁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운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망조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망조가 들었어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2004년 9월 24일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뭐라 했느냐? 당시에 보수 언론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니까 박원순이가 지금 서울시장 두 번째 하고 있는 박원순이가 뭐라 했느냐?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것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는 용납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용납해야 한다. 너네들은 표현의 자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참 이런 그야말로 반대한민국적 인물의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찍어준 겁니다. 그렇게. 이러고서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대한민국을 미국의 동맹국이라 해서 무조건 도와준다? 일본이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차원에서 이런 대한민국을 도와준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파탄이 난 겁니다. 미국과의 불화, 일본과의 불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어버렸고 그 밑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슨 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할 일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전에 고열하고 미국의 군수내부를 모조리 소집해가지고 참 전력 태세를 이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북 안도 하회마을 가가지고 탈춤 추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어떤 소리를 들어줬습니다. 저보고 또 극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1975년 월남 패망, 그 월남이 패망했을 때 그 월남에 있던 그 한국 그 대사관의 경제 담당 공사로 근무했던 그 군인 출신의 이대용 공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이대용 공사가 1975년 월남 그 패망 현장을 그대로 지켜봤고 또 패망과 함께 이 월맹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무려 5년 동안 억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1975년 월남이 공산화되기 8년 전에 그러니까 1967년이죠. 1967년에 그 대선에서 출마했다가 차점으로 두 번째로 낙선한 그 월남의 대선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평화협정 맺자. 네? 주월 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로 풀자. 평화체제 만들자. 네?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월남이 패망한 뒤에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월맹 공산 불악지였다는 거죠. 정치, 경제, 언론계, 사법부, 종교계, 월남의 모든 분야에는 이 공산 불악지가 안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대용 공사, 월남 패망을 생생히 지켜봤고 월맹군의 포로로 5년간 있었던 이 이대용 씨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생생히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말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윤창중이가 극우라서 이런 말을 합니까? 저 윤창중은 아주 평범한, 그야말로 평범한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심장, 수도, 광화문 내거리에 인공기가 휘날리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이게 과연 저의 과장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심장 광화문에 인공기가 휘날리게 되는 날이 정말 오고야 말 것인가.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윤창중 정치학교가 또 이어집니다. 제3차 대구 경북 우리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윤창중 정치학교 10월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고요.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10월 28일입니다. 부산역 KTX 역사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잘 광고 보시고 홍보 보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3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